잠이 보약이다라는 말처럼 잘 자는 건 장수를 위한 열쇠라고 합니다. 지난 시간에 이어 양질의 수면이 우리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지 오범조 서울대 보라매 병원 교수에게 들어봤습니다. 어린아이들이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게 좋으냐,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게 좋으냐, 뭐 사실은 좀 말이 많지만 정해진 정답이 사실은 없고 없지만 이제 부모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아이들을 일찍 재우고 부모들도 적절한 수면 시간을 확보해 주는 게 좋겠죠. 그래 보통은 애들보다는 부모가 조금 더 늦게 자겠죠. 재우고 이제 자니까. 그래서 그러니까 아이에게도 일정한 시간을 확보해 줄 필요가 있는데 부모가 그걸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는 입장이라면 조금 일찍 재우고 조금 일찍 일어나도록 지도하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은 합니다. 또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게 그 애한테 맞으면 맞춰주긴 해야겠지만 결국은 늦게 자는 사람들은 규칙적으로 늦게 자질 않더라고요. 아주 늦게 자는 경우가 있고 그러다가 아주 밤새고 이러는 경우가 있어서 사실은 너무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걸 이렇게 규칙화하면 좀 곤란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. 정말 큰 병은 당장 가야겠죠, 병원을. 뭐 응급 상황이라면. 근데 수면이라든가 또는 뭐 술, 담배 같은 그런 어떤 물 중독 같은 것들은 질환이라는 단어를 붙이려면 이러한 것들이 내 일상생활에 장애를 주느냐가 관건입니다. 그러니까 잠을 못 잘 수 있죠. 잠이 안 올 수도 있고 자꾸 깰 수도 있는데 언제 병원을 갔으면 좋겠냐면 노력을 하는데도 이 수면 패턴을 회복할 수가 없고 그로 인해서 낮 시간에 본인의 본연의 업무를 하는데 지장을 받을 정도라면 의학적인 도움이 필요한 순간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. 그러니까 사실은 병원에 너무 내가 한 쭉 잘 잤는데 외국 갔다 온 다음부터 좀 3일째 잠이 안 와 이런 걸로 병원 오시면 의사도 별로 해줄 얘기가 없거든요. 근데 3일간 잠을 못 잤더니 다음날 꼭 해야 되는 일을 하는데 일을 망치고 있다? 그럼 사회생활에 지장을 주겠죠. 그러니까 본인의 그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하는 증상을 유발한다면 의학적인 도움을 받으실 때가 된다. 그래서 수면 클리닉은 사실 그런 때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. 조금씩 변해가는 시기긴 한데 이때가 날씨도 좀 급격하게 변하고 그러니까 사람이 느끼기에는 그 제일 낮 시간이 길었던 때에서 제일 짧은 시간으로 가는 중이잖아요. 그러니까 몸도 거기에 맞춰서 적응을 해줘야 되는데 적응이 조금 늦으면 본인은 더 피곤하게 느껴지고 밤이 더 긴 것 같고 그럴 수 있는 겁니다. 그래서 근데 그런 상태가 계속되진 않을 거고 일시적이긴 한데 그럴 때 맞춰서 이제 적응을 하기 위해서는 인위적으로 평소보다 한 30분 정도 더 자본다거나 또는 잠자리 환경을 좀 바꿔서 빨리 잠들 수 있도록 아주 조용한 환경을 만들어 본다거나 노력을 조금 더 해볼 수 있는 거죠. 미국 심장학회에서 건강하게 오래 살려면 필요한 것들을 이제 라이프 이센셜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7가지를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. 근데 7가지가 뭐냐면 뭐 운동 열심히 하고 몸에 좋은 거 챙겨 먹고 뭐 살 안 찌게 하고 이런 거예요. 근데 2022년에 이 미국 심장학회가 라이프 이센셜을 하나를 늘려서 8가지를 말합니다. 그 2022년에 추가된 8번째 이센셜이 잠입니다. 왜냐하면 우리가 그 몸에 좋은, 그러니까 건강하게 오래 살려면 필요한 그 7가지 덕목은 다 깨 있을 때 하는 것들이거든요. 운동도 하고 뭐 음식도 잘 챙겨 먹고 뭐 이런 건데 사실은 우리가 하루에 3분의 1 내지 4분의 1은 잠을 자는데 그 잠을 잘 자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조금 좀 과소평가하고 있었던 거죠. 그게 뒤늦게 강조가 된 거거든요. 그래서 낮 시간에 건강을 챙기는 활동만큼이나 잘 자고 잘 쉬는 것도 중요하다. 그래서 잠은 또 건강, 장수를 위한 하나의 키라고 말씀을 좀 드려야 되죠.